이제 36개, 그러니까 뭐죠? 그 병법 36개에 나오는 6번째, 36가지 중에 6번째 비법이에요. 전쟁을 하거나 싸움에서 이기는 법. 6번째가 성동격서죠. 성동이라는 게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동쪽에서 큼직막하게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는 거예요. 칠격자니까요. 동쪽을 칠 것처럼 막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동시에 뒤에서 서쪽에서 치더라. 그래야겠죠? 그래야지 이기겠죠. 비겁하지만. 뭐 비겁하다고 할 수가 있나, 그걸 보고. 전쟁의 어떤 전략 중에 하나겠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게 정말 많아요. 성동격서, 마군이 마왕파순이 쓰는 법, 성동격서. 우리 인간이 이뤄야 될 목표, 목적, 우리의 꿈, 원력, 우리가 뭘 이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뭘 목표를 삼고 가야 되겠어요? 성불이죠, 성불. 맞아요. 성불을 목표로 가야 되죠. 지혜와 자비. 지혜와 자비를 목표로. 성불의 내용은 지혜와 자비잖아요. 성불을 목표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고 꼭 이뤄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불을 목표로 간다는 것은 성불, 이걸 보고 쭉 가야 되는데, 마구니들은 이걸 그 마왕파수는 못 가게 만들잖아. 못 가게 만드는 방법이 성동격서. 우리가 이제 성불해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반드시 꼭 지혜를 꼭 이뤄야지. 우리는 성불해야지. 다 동의하죠. 성불해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는 것 중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없어요. 아니, 가족의 건강도 중요하지. 근데 성불하면 되잖아. 그리고 부자 돼야지. 성불하면 되잖아, 이게.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뭐 있겠어요? 뭐, 이제, 지구온난화? 지구가 지금 파괴되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성불하면 됩니다, 성불하면. 지구를 만들어도 돼,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면 돼. 이 행성, 이 은하계 정도야, 뭐. 부처가 되고 나면 그 정도야, 뭐. 손가락 뒤집기보다 쉽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게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이게 제일, 그러니까 마왕파순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불하면 마왕파순, 자기들이 무너지니까. 우리는 파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행하는 건 아닌데, 수행의 결과가 세상에 악이 사라지는 거잖아. 내가 악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닌데, 수행했더니 악이 사라져. 그리고 어둠이 사라져. 미혹이 사라져.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불을 해야 되는데, 성불 못하게 여러분들 혼비백산을 시키죠. 한 번씩 몸 아프게 만들잖아요? 그럼 딴 생각이 성불에 대한 생각이 쑥 사라져요. 한 번씩, 이렇게 가족 관계 때문에, 부부 관계, 자식 관계, 부모와 자식, 이런 관계로 한 번씩 흔들어. 성불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요, 이게. 뭐 또 이제 돈 때문에, 돈으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하게 만들고. 앞에 장애물이 많아요. 뭐, 조금만 배고프게 만들고, 뭐하게 만들고. 이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아 성찰과 자아 완성을 하게 하기 위한, 성동격서 전략을 정말 많이 써. 딴 데 신경 쓰게 하니까. 성불하는 데 신경 못 쓰게 혼줄을 빼놓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정치에서도 정말 많이 쓰여지는 거죠. 성동격서.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 나라가 행복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해지고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득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가 봐요. 나라가 좀 더 평등해지고 더 경제적으로 부귀해지고 뭐 해주고 더 나아져야 되잖아. 그런데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딴 데 신경을 쓰고
국민들이 하루 앞에 우리가 이제 얼마나 더 지혜로워져야 되는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렇게 민주화되고 복지국가가 되고 더 성장해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아니 이제 김정숙 여사의 옷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 그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지? 보니까 나오는 옷 볼 때마다 정말 수수한 옷을 입고 다닌다. 뉴스 보니까 저 옷을 가지고 비싸게 입었다, 뭐 했다 특활비로 안 썼다고 그러던데, 그냥 본인이 그냥 자기 카드로 이렇게 썼다고 그러던데, 근데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올 때마다 이제 사회자나 옆에 있는 이제 패널들의 멘트하고 매치가 안 이루어져. 패널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썼냐라고 하는데, 나오는 영상 보면 저 옷이 야 그냥 시장표 같다. 촌스럽다 옷이. 뭐 보살님이 촌스러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야, 옷들이 좀 비싼 옷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화려하거나 대체로 이렇게 회색이고 무채색이 많아요. 화려한 옷이 별로 없어요. 비싸다라는 느낌이 별로 들질 않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맞춰가지고 몇백만 옷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정도면 강남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도 다 입는 옷들이잖아요. 그 정도면 뭐 이렇게 가방을 들고 다녀도 명품이라는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 샤넬을 들고 다닌다, 구찌를 들고 다닌다 이런 말 하나도 없거든요. 뭐 이상하네. 왜 저러지? 나는 성동격서에 걸려든다. 성동격서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어떤 사람 이렇게 그 용산에 이전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청와대 압수수색 해야 되나요? 거기 문서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비리에 관계된 많은 문서들이 가득할 거라고요. 압수수색 해야 될까요? 압수수색하는 것도 성동격서죠. 그리고 압수수색하면 무슨 죄가 있으니 죄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야 되는데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나올 수도 있겠죠. 검찰 지금의 검찰이라면 그러면 압수수색해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다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 예전에 그 동양대 PC 사건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사람이 뭘 엮으려면 엮어서 안 넘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다 엮어낼 수가 있거든요. 아니 먼지는 만들면 되거든요.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저 여러분들한테 내 도반이 왔는데 도반한테 용돈을 줬어. 100만 원 줬어. 많이 줬죠. 그러면 보통 용돈 10만 원도 잘 안 주는데 용돈 100만 원 줬어. 야 그럼 개인 사사로운비로 공금을 가지고 왜 저렇게 주냐라고 하면 나도 공금 횡령죄가 되는 거지. 공금 횡령죄잖아. 나는 매일매일 공금 횡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절도를 가지고 제가 다른 데로 쓰고 있고 막 다른 데로 뭐 하고 있어요. 보면 절 통장으로 계속 모아야지 왜 내 통장으로 모으냐고 성명하는 거지. 그럼 저는 이제 몇 년형을 살을까요? 5년형을 살을까요? 10년형을 살을까요? 이게 황룡사 주지스님이니까 황룡사 돈을 황룡사 스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황룡사랑 나랑은 별개니까 법적으로 보면 나는 완전 범죄자입니다 지금. 나라 일하고 내 개인사하고는 분명히 다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걸로 속물전을 벌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가 이제 우리 성불해야 해야 되잖아.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1번으로 성불해야 되면 공부해야죠. 수행을 해야 되잖아. 수행이 이제 보현행원을 닦아야 되잖아. 보현행원을 10가지가 다 있어요. 부처님께 예배 공경하고 청불 주세 청전 법륜하고 상수 불학하고 황전 중생하고 이 보현행원을 닦는 것을 열심히 닦아야 되는 게 1번이잖아요. 아니 또 뭐 건강도 중요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행하면 건강해지지. 수행을 안 하니까 그 건강이 나빠지는 거죠. 세 번째가 가족의 서로 사이가 좋다는 걸 뭐라고 하죠? 원망, 화목, 가족 화목. 화목 2번인가 3번인가. 하여간 둘만큼 되게 엄청 중요해. 가족 화목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안 그래? 화목이 중요하잖아요. 건강이 중요해, 화목이 중요해 할 정도로 2위, 3위를 다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수행하는 거죠. 수행하면 화목해지니까. 제대로 수행하면, 엉뚱하게 수행하면 건강도 나빠지고 화목도 안 좋아지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재산이,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충분하진 못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돈을 벌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1, 2, 3, 4번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싸워. 청소 안 했다고 싸우고, 밥 안 해줬다고 싸우고, 뭐 했다고 싸우고, 시장 안 봐줬다고 싸우고, 뭐 했다고 싸우고, 물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가만 보면 살아가면서 잦은 이런 서로 의견 다툼, 의견이 서로 다르다라는 그런 걸로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활 방법이나 생활 패턴은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인정하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걸 인정해서 이런 걸 이뤄야죠 라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를 공격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딴 걸 가지고. 절에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건 수행이죠.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부처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 화목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 또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사업 성취를 위해서. 그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기도가 제일 중요해. 그런데 절에 와가지고 이제 엄한 다툼 같은 게 있다고요. 이제 밥을 왜 안 주느니, 밥이 맛이 없다느니, 스님이 너무 못생겼다느니, 스님이 욕심이 많다느니, 스님이 누구랑 사귀는 것 같다느니, 스님이 뭐 했다느니, 또 옆에 누구 도반이 뭐 한다더니, 옆에 도반이 기분 나쁘다느니, 이게 다른 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성불을 하든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든 이런 거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딴 데 자존심 상한다고 절에 와가지고 서로 갈등하다가 그리고 싸우다가 이렇게 안 가고 안 오고 그냥 다 가버리고 기분 나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면 이게 이제 다 성동격사야. 마구니들이 마왕파순이 수행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의 정신을 딴 데로 돌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절에 와서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더 고민을 하고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 중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이런 것보다는 딴 걸로 고민한 게 더 많아요. 국가가 발전하는 것도 똑같아요. 국가가 발전하는 것도 청와대를 이전한다느니 김정수 여사가 뭐 어땠다느니 조국이 어땠다느니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인수위원회가 이렇게 대우조선 해양에 이런 거 인사가 됐다느니 이런 인사권 가지고 이렇게 앞전 전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남겨줘야 되잖아. 다음에 자기들 끝까지 해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된다느니 안 된다느니 그거 가지고 갈등할 게 아니고 인수위원회는 앞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 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산불 주민들 재난 지역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국제 정서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가 늘 국제 정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바다에서 한미일 연합 훈련을 한다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러시아가 저쪽으로 가 있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데 중국은 바로 대만을 칠 수도 있다고 내일 칠 수도 있고 모레 칠 수도 있어요. 그럼 문은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은 저렇게 ICBM 쏘고 있고 또 북한이 저러고 있으니까 이제 미 함대들은 여러 개
그 항공모함들은 우리나라 이쪽에 다 모여 있다니까요. 이렇게 언제 이 항공모함들이 북한을 타격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지어 이렇게 항공모함이 전쟁을 하면 이제 이렇게 그 양호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병원선이 있어요. 병원선. 우리나라는 병원선이 있나? 이제 미국에는 병원선이 있어요. 움직이는 병원. 이제 그 안에 뭐 이제 병상도 있고 의사도 있고 중환자실도 있고 수술실도 있고 모두 다 있어요. 그런 것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되게 이제 그 어디 움직이면 어디로 움직이겠어?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게 1순위가 뭐 지중해일 수도 있겠지만 지중해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흑해 이쪽으로는. 우리 이쪽 그 태평양, 북태평양 지역으로는 되게 이렇게 미국이 중국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대들이 다 이쪽에 와 있지. 그러면 그 병원선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면 야, 이거는 이제 엄청난 위험이다. 이제 우리는 지금 일촉즉발에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항공모함에서 북한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요. 자, 그렇게 외교적 상황, 또 식량 위기가 너무 심각해질 것 같아서 이제 걱정이 심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게 푸틴이 갑자기 며칠 전에 한 3, 4일 전에 징집 명령에 서명했어요. 그래서 15만 명, 14만 명인가요? 러시아 사람들을 19세부터 27세까지 젊은이들을 징집하고 있어요, 지금. 징집 명령이 떨어졌어. 왜 신병들을 모집하냐고. 전쟁이 이제 끝났으면 좋겠잖아, 이제. 지금 러시아 군대가 군인들이 부족하다라고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워낙 잘 싸워가지고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죽고 또 도망가고 탈영하고 항복하고 뭐 그래서 싸울 인력이 없다고 그 넓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놓고는 그래서 남오세티냐하고 체첸하고 벌써 징집했거든요. 그쪽에 자기들 세력이 있는. 근데 러시아 국민들한테는 아직 징집을 하지 않았었는데 엊그저께 드디어 이제 징집 명령이 떨어져서 젊은이들이 다 군대 간다라는 거지. 이런 상황에 그렇게 거기서 싸우는 곳이 원유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에너지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식량이 참 큰일 납니다. 이제 거기에 세계 식량의 한 20, 30%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쪽 지역에. 그 러시아 지역하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식량이 30% 정도 거기서 나와요. 그게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팔리지 않고 이렇게 그 거래가 안 된다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많이 안전한 나라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벌써 어디더라? 스리랑카는 벌써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스리랑카 폭동이 일어났어요. 벌써 거기는 전기가 계속 끊긴대. 전기가 하루에 12시간씩 끊긴대. 그래서 상점에 과일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걸 갖다 놓을 수가 없대요. 다 상하니까. 그러니까 팔려고 해도 물건이 없고, 사는 사람은 수요가 많고, 근데 전기는 안 되고, 사다 놔도 다 썼고, 얼마나 덥습니까? 아이들이 자다가 운다 하잖아.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도 안 틀고, 선풍기도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물러가라 하고 대통령궁 앞에서 다들 농성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은 그나마 빚을 져서라도 돈을 풀어서라도 어떻게 돈을 찍어서라도 국민들을 먹여 살려요. 우리도 정부에서 돈을 찍어서라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외국에서 차관을 빌려주나 뭐 하나. 그래서 스리랑카 같은 나라는 스리랑카 그 1인당 GDP가 3,000달러대거든요. 3,700달러인가요? 4,000달러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35,000달러잖아. 얼마나 가난해. 북한은 꾹꾹 누르고 있으니까 뭐 이제 배고파도 지난번에 ICBM 쐈잖아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ICBM이 상공 20km에서 폭파됐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떤 거는 성공하고 어떤 거는 폭파됐는가 봐. 그래서
저 20km 위에서 상공에서 폭파됐는데 그게 주민들이 있는 지역 위로 다 떨어진 거예요. 그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뻔히 보고 저거 분명히 폭파됐는데 아니 그 발사 실패했는데 뉴스에서는 계속 성공했다고 막 선전하고 김정은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까지 막 이제 선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북한의 주민들도 뿔난 주민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국제 상황은 정말 그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거 가지고 여사님 옷 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말할 때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치 외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서민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녀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애인들이 죄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장애인 살면서 얼마나 힘든데, 여성들이 사는데, 우리나라 사는데 얼마나 힘든데 여성 비하를 하고 장애인들 비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완전 성동격서예요. 그 모든 국민들은 별로 김정숙 여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관심 없잖아. 그게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많이 들은 건 아니잖아. 또 보면. 그런데 텔레비 뉴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꾸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 국민들이 자꾸 국민들을 팔아요. 보면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얼마나 발전하는지, 얼마나 더 성장하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문명을 혜택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이런 데도 관심이 많잖아요. 자, 성동격서 계속 우리는 당하고만 살았어요. 러시아 사람들도 당하고 있잖아요. 보면 푸틴한테 이게 왜곡된 언론을 장악해서 왜곡된 정보만 계속 주고 있잖아요. 심지어 푸틴도 당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제 독재니까 자기한테 보고는 좋은 보고만 올라오고 나쁜 보고는 딱 삭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의 교주급이에요. 이제 시진핑하고 푸틴은 교주예요. 본인이 독재들을 하니까 본인한테 올라오는 것조차도 모든 것이 잘 제대로 올라오지 않고 편중된 것만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면 그러면 나 자신의 자존심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떨궈낼 수가 있어요. 내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 황룡사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황룡사에서는 황산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황룡사가 얼마나 발전하고 여기 다니는 신도들이 모두 다 부처를 이루고 모두 다 원을 이루고 행복하고 이런 걸 이렇게 만드는데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황룡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더 중요해지면 황룡사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내 앞에서 고개 숙이고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해야죠.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황룡사가 더 훌륭하고 더 나아지고 소원을 이루는 절, 성불하는 절, 행복한 절, 우리가 화합하는 절.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로 나가고 복지 사회로 나아가는데 정신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절이 되길 다 바라잖아요. 그런 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지. 황룡사의 황산 스님한테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도 얼마나 더 미래를 더 선도해 나가고 미래지향적이고 지금 영업이익이 앞으로 영업이익이 얼마나 더 나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회사 경영권 다툼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보면 임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임금을 많이 받아야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 회사가 지금 망해 가는 건데 임금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조들이 회사의 미래 전략을 빨리 내놔라. 우리 현대차의 미래 전략이 뭐니? 빨리. 경영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뭐 좀 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노조가 우리가 같이 공동 경영을 해가는 그런 걸 알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아들 딸이 엄마 아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아들 딸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불하세요.